오늘은 12신살. 그 다음에 삼합. 한번 해볼게요. 12운성 다 기억나세요? 그거 얘기하는 건가? 12운성. 절태양, 생. 생목욕, 관대, 그다음에 걸러, 그다음에 제일 센 거 왕. 그렇지, 제왕. 제왕.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제왕 다음에 쇠. 그렇지. 쇠 다음에 병노. 쇠, 병? 병사노. 병사묘. 딩동댕. 오늘은 12신살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거 들어가요. 운지법. 오늘도. 12신살. 이게 운지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럼 명심해야 될 건 여기가 자다. 요거만 시작할게요. 12운성하고 12신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여기 10이라는 것 자체가 지지랑 관련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12운성은 이제 뭐 생명이 태어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련이 되었다면 12신살은 인생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을 풀어놓은 게 12신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서 죽어서 묘까지 가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 얘는 태어나서 겪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풀어놓은 게 바로 12신살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사주, 오행, 10성에 12운성, 12신살까지 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오늘은 조금 있다가 연예인 사주 하나 가지고 12신살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보이는 게 더 많아지고 내 사주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보다 잘 볼걸요? 그거는 확신해요. 이제 12신살도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얘도 그냥 겁재, 천, 지 한 글자씩 해서 겁재, 천지, 년, 월, 망, 장, 반역, 육화. 몇 쪽이 있냐면 118쪽이요. 겁재, 천지, 년, 월, 망, 장, 반역, 육화 이렇게 해서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살 붙이면 돼요. 아이고. 근데 이게 12신살 순서대로 썼는데 여기에서 12신살 중에 다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뭐 지살이나 역마살 이런 게 또 비슷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핵심을 알아두면 좋아요. 일단 겁살 얘는 많이 나와요. 겁살 그 다음에 천살 이런 거 그 다음에 망신살 반한살 그래 장성살 역마살 화개살 요 정도만 알으시면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다. 왜 여기 도화살이 없어? 겁재천지 년월 망장 반용 육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에이. 근데 우리 제일 많이 쓰잖아요. 얘는 그 살이 아니라 12신살이라. 근데 이게 여기서
연살. 연살을 또 이쪽을 요거를 도화 쪽으로 봐요. 요렇게도 본다. 그래서 이 12가지를 다 못 외우겠다면 요 파란색으로 된 것 먼저 외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제 겁살. 이 겁재 떠올리면 돼요. 겁재. 그럼 이 겁살은 어떠한 성격이 있느냐? 내가 경쟁을 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사주에 일주에 만약에 겁살이 있어. 그럼 나는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승부욕도 있고 승부사 기질도 있고 맨날 지는 거 아니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운동선수도 많이 해요. 그다음에 뭔가 남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 뭐 연예인 쪽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겁살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걸 뺏고 뺏기는 게 아니라 얘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예요. 제살. 제살은 뭐냐면 이 제가 재앙할 때 그 제예요. 그래서 얘는 재앙. 그럼 무섭잖아요. 내가 제살이 있으면 내가 재앙에 놓여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위기가 있는 상황이랬잖아요. 얘는 그래서 위기 극복 능력이 있어요. 위기 극복. 이러한 위기 극복 능력이 있고,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참모, 왜 대통령도 참모진이라고 하죠? 그 참모, 그 다음에 뭐 회사에 높으신 분의 뭐 비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살이다. 뒤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제살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력이 남들과 좀 다르고, 그거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제살이다. 그게 제살이다. 천살. 얘랑 비슷해요. 얘도 재앙인데, 천살은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에요. 얘도 재앙.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라고 하는데, 이 천살도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천살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어? 그러면 재앙이고, 그러한 하늘의 시험이 있을 때 바른 길로 가면 확 올라가는 게 바로 천살이에요. 그래서 약간 천라지망처럼 하늘의 시험이 있을 수 있는 살이에요. 그래서 너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발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천살이다. 선생님들 자기 사주 보면서 어떤 살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살. 얘는 소규모의 역마예요. 역마. 근데 얘는 광역적이라고 하면 광역적이고 얘는 능동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능동적이에요. 그런데 지살은 내가 움직이는 그런 운이 왔는데 얘는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범위도 좁고 수동적. 범위가 좁음.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세운에서 세운에서 지살이 왔다. 그러면 뭐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동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럼 얘랑 비교해서 역마살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이동 범위가 더 크니까 얘는 자 봐봐요. 부서 이동 이런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마살이 들어왔다. 그럼 내 의지로 해외로 유학을 간다거나 이민을 간다거나 이건 내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살이에요. 역마살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자, 연살. 아까 도화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도화 쪽에 도화살이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많이 받겠죠? 남들의 부러움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주에 내가 연살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별 잘못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날 싫어할까? 그게 은근 부러움을 받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살이에요. 만약에 내 사주에 연살이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소대로 했는데 괜히 누가 시비를 거네? 내가 뭔가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어서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다라는 게 연살이에요. 이제 월살. 월살은 주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름이량 지위도야 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한번 양이 가득 차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음이 된다 그랬고 음이 가득 차면 또 양이 된댔잖아요. 얘가 이거예요. 달이 차면 기울고 달이 기울면 다시 차고 요거예요. 그러면 월살이 내 사주에 있다. 그러면 삶에 굴곡이 있겠죠? 좋았다가 마냥 좋지 않아요? 이 정점을 내가 더 뚫고 욕심을 부리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굴곡이 있다. 달은 차면 기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주에 월살이 있어.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꼭지점에서 팔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살이 있으면. 꼭지점에서 팔면 안 돼. 팔 수 있으면 꼭지점에서 그럼 되게 좋지. 그럼 되게 좋지. 그러면 그 다음 주식은? 뭐 다음 주식은 그때 안 사, 이제? 여튼, 차면 내가 만약에 얼마나 가는데요? 복수가. 내가, 맞아요. 얘는 어느 정도 내가 이익을 얻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월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뭐 왜 우리가 절에 가서 뭐 공덕을 쌓거나 그러면 내가 그 공덕을 지금 생에 못 받아도 자식이 받는다고 하죠. 이것도 내가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 이게 자식한테 가겠죠? 망신살, 말 그대로 망신이에요. 망신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예계 뉴스나 TV에 뭔가 잘못했던 게 이렇게 확 드러나는 분들 이런 거 보면 망신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오늘 차은우 사주 갖고 왔는데. 아, 그래서 차은우 딱 차은우 사주 갖고 왔는데 망신살이다. 그런데 망신살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럼 직업을 뭘 가지면 될까요? 그렇지, 연예인. 나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연예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코미디언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자처해서 망신을 먼저 가지면 돼요. 그래서 사주에 망신살이 있으면 연예인들도 확 발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잘못하면 좋은 쪽으로 들으면 좋은 쪽으로 드러내야지. 근데 올해가 병원년이라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신살이 있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발현됐다. 그러면은 얘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망신살을. 그러니까 내가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사주에 망신살이 있어.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면 드러나서 내가 제기가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장성살. 장성한다라는 게 잘 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이게 있으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뭐, 실행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잘 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고, 반한살. 얘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자격증을 딸 때, 수험생들에게나 뭔가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좋아요. 이 반한살이라는 게, 말 안장 위에 탄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는 거죠. 자격.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해 운에 반한살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반환살이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본다.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반환살이 들었어.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격증을 따야 돼.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하면 내 사주를 보고 뭐 연세운을 보면서 반환살이 있는 해에 맞춰서 준비하면 유리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로 내가 과거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주를 공부하면 좋은 점이 내가 앞으로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운에 따라서. 이런 반환살이 왔다? 그러면, 이때부터 준비하면, 뭐, 공인중개사 시험은 보통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린다던데, 그럼 그 한 해 전부터 준비를 했다가 딱 따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사주 공부를 하면서 활용까지 해라. 활용까지.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이 요렇게 나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궁금하니까. 궁금해서. 뭐 그 누구 거를 봐준다 이런 생각은 전혀 내가 뭘 남의 인생에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 궁금. 맞아. 선생님은? 저도 궁금해서? 선생님. 저는 한 50 되니까 이런 세상이 맞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나이가 드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맞아. 어르신은 그러니까 아니야 뭐 이것저것 얘기. 그러니까 맨 처음은 요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잖아요. 어쩔 수밖에 없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과거의 일을 알면 내가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금으로 시작했고, 왜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어. 이걸로 그냥 끝나지 말고,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근데 타고난 성격은 없어. 조금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급하게 내가 진짜 이렇게 손 뒤집듯이 아니라 조금씩 바뀌다 보면, 작은 거부터 하다 보면 바꿀 수 있어요. 영화 그 어쩔 수가 없다처럼 그냥 이게 긍정적인 수용이 아니라 약간 체념 담긴 수용. 이걸로 끝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면서 네. 자꾸 이제 예전에는 남의 편이 네. 남의 편이라서 누굴까 내가 왜 저래 정말 짜증나네. 그리고 그냥 상대를 안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싫어하는 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정말 우리는 헤어져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자꾸 들거든요. 너무 안 맞으니까.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안 맞으면 이게 자기한테 심각한 운이 오면 이전에는 참고 살았다면 이거는 자아 성찰이에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싶은 욕망이 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사회적인 통념과 관념이 있잖아요. 저 때도 그런데 또 선생님들 땐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집에서 애들 잘 보고 남편 보필하는 게 우선이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내가 신강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고 싶다라는 주체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주를 보면 내가 신강해지는 운이 와서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하고 여기서 멈추는 분이 있고 여기서 아는 건 지적, 여기서 행동하는 행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
조금씩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긍정적 변화예요. 끝나는 안 좋고 어? 끝나버려야지 같이 있어. 그것도 맞아요. 하나의 방법이죠. 너무 안 맞으면 그냥 동등하게 그냥 뭐 친구 관계로 이렇게 지내는 것도 뭐 요즘은. 근데 그거는 부부 사이의 일이니까 제가 부부 사이의 일이라 제가 남편분이 안 놔주실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는 몸도 아프고 나이도 먹고 하니 음. 참고 싶지가 않은 거지. 맞아. 그게 선생님의 그런 자아가 더 형성되고 주체의식이 발달해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그래서 사회활동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사회활동은 그 전에부터 계속 해왔어. 더 많이. 아니 그 체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나이 아니면 집에 있는 시간을 정말 최소화하고 바깥 활동. 그것도 안 돼. 그래서 반아살이 있으면 내가 이런 걸 활용해라. 있을 때도 있어요.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하거나 내가 만약에 모임에 갔어. 그러면 그냥 단순한 모임원이 아니라 거기서도 안장을 차고 싶은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게 바로 반한살이다. 역마살. 역마살은 뭐 인신사회를 역마살이라고도 말하고 요 지사라고도 비슷하지만 얘는 소규모의 역마, 얘는 조금 더 큰 범위의 역마.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내 사주에 만약에 역마살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 이사해도 좋겠네. 이런 거. 그러면 사주 원국에 어. 딱 들어가 있으면 사주. 그럼 내가 한 군데에 정착을 잘 못하거나 이제 만약에 직업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게 만약에 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면 영업직처럼 돌아다니거나 만약에 집에 있는 분이다. 그런데도 뭐 애들 라이딩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임들을 가지면서 바쁘게 살았겠죠. 이게 사주에 있는데 집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정신적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은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병난다. 아이고 선생님 왜? 그래서 집에 어디 나가요? 그게 있으면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네. 그래서 내가 사회 활동을 하는구나. 근데 그래서 난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그냥 이렇게 멈추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있으면 활동을 하는 게 또 사회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활력을 얻는 그런 타입인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요거를 그렇게 풀었어 밖에서. 그럼 집에 오면 더 마음이 더 약간 유해지고 더 가족들한테 잘하게 되고 그러한 성향도 가지고 있다. 네. 어?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제가 연초에 연에 있거든요. 연애 역마? 연지에 사가 있어요. 네? 역마가.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주 팔자 전체를 관할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년의 운에 관여하는 건가요? 연월일시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연월일시로도 볼 수 있어요. 년, 월, 일, 시. 요거는 내 영역, 요거는 나의 환경 영역. 그러면 초년운에도 초년운이 있어요. 그럼 초년운에 이사나 뭐 이런 게 잦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환경적으로 보면 내가 어디에 정착을 하거나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걸 수도 있겠죠.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초년운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연월일시를 옛날에는 뭐 40대까지 살았으니까 10년으로 봤지만 뭐 15년, 20년 요렇게 봐요. 자, 6회살
저도 이거 보면서 육회 먹고 싶다 뭐 이런. 해를 입는다. 해를 입는다. 사고수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이나 뭐 수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육회살이다. 내 사주에 육회살이 있다면 그럼 이렇게 해야죠.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싶어. 근데 불이 깜빡깜빡거려. 그런데 이게 있어? 그럼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겠죠? 응. 전에 선생님이 응. 우리 막 수업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쌍꺼풀 하세요. 맞아요. 개운. 미리 대체하는 거예요. 업상 대체라고 해요. 이런 운이 왔다. 그러면 저도 그래서 요즘 뭘 해볼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뭐 요즘은 이렇게 주사 이렇게 필러 같은 것도 넣고 하잖아요.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피부 미백 이런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개운이 돼서 그런 식으로 저는 그것도 얘기했어요. 예방 주사 맞는 거.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안 맞았다. 그러면은 이럴 때 맞으면 돼요. 이럴 때 맞으면 된다. 화개살. 얘는 화려한 것을 덮는다. 앉아서 공부하기. 제가 화개살이 많아요. 앉아서 명상도 하고 철학이나 심리 쪽에 관심이 많은 사주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12신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더해 볼게요. 오행 특성을 더하는 거예요. 오행 특성. 제가 파란색 친 거 위주로만 볼게요. 만약에 모기야. 그런데 겁살이 있네. 그럼 얘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게 될까요? 목의 성향을 먼저 떠올려봐요. 뻗는 거. 또. 직진. 그치, 직진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승부사의 기질도 있고, 우두머리의 기질도 있는데 겁살이네? 그러면 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경쟁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거죠. 이게 잘 발현되면 운동선수처럼 여기에서 승부사 기질이 발현이 돼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또 요것도 해볼까 봐요. 금이야. 금인데 겁살이야. 자, 금의 특성. 묵직함, 날카로움, 그 결실. 그리고 요런 게 돼요. 금은 이제 일장 강단이 있다 그러죠? 그럼 법 요런 걸 수도 있어요. 법이나 규칙. 겁살이 들었어? 그러면 이걸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운이 온 거예요. 요렇게 보는 거예요. 법조기나 내가 뭔가 신우 위반을 해서 뭔가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이러한 환경에 소송을 하게 되는 그런 구설수나 관제 구설수가 있을 수 있다. 요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빨간색은. 그러면 이번에는 겁살. 그러면 화로 한번 봐볼게요. 화의 겁살이다. 화는 뭐 하고 싶어 하죠? 확산하고 응. 빛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완전 연예인 사주겠죠? 내가 그런 환경에 놓인 거잖아요. 나를 밝히고 드러내고 싶은데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럼 만약에 사주에 애가 화해가 아니고 겁살이 있다. 그럼 이런 환경에 노출시켜주는 것도 좋죠. 그 중에서 잘 되면은 엄청나게 빛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냥 국내 스타가 아니라 해외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만약에 아니면 연예인 데뷔 준비를 한다. 데뷔 연도를 정해야 한다. 그러면 요거에 요렇게 있으면 좋겠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준비가 되어 있고 하면 요럴 때 나가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쌤 지금 경쟁한다, 승부한다 뭐 이렇게 겁살을 표현했는데 그러한 환경에 있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이 길이란 법이 없죠. 그러면 수 해볼까 봐요. 수, 그래. 수의 겁살. 수의 겁살이 붙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하는 거는 꼭 이렇다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예예요. 수의 겁살. 제가 아까 금은 약간 규칙, 법 이쪽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수를 그런 식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 지혜. 그래, 연구. 그 다음에 수 쪽을 또 IT 쪽으로도 봐요. 검식이에요? 네? 왜 IT를 보는 거예요? 물은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봐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는 물상도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가 전략을 넣었다 끊었다 넣었다 끊었다잖아요. 그래서 사주 내에 화랑 수, 정화랑 임수나 개수 이렇게 있다. 그러면 껐다 꼈다 껐다 꼈다 해서 이게 잘 발대했으면 반도체 쪽으로도 잡아줄 수 있어요. 수는 이렇게 흐르면서 뻗어나가는, 그래서 약간 랜선 이런 걸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유통도 되겠죠. 무역도 되고.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겁살이 왔어. 그러면 여기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대세운에 적용해서 하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수가 관이려면 화일관이어야겠죠. 만약에 내가 정화야. 그런데 대세운에서 만약에 수가 왔어. 그런데 얘가 겁살이네. 그러면 내 회사에 이러한 환경에 처해야겠네. 요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이걸 인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일간만 보는 게 아니라 일간에서 연세운까지 요렇게 글자로 확장해서 볼 수 있으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고수까지 아니고 중고수까지 가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인종에서 본다라고 해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12신살 보는 거 운지법을 한번 볼게요. 자꾸 저도 헷갈려요.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삼합을 같이 보는 게, 얘는 계산을 할 때 삼합으로 계산해야 돼요. 봐요. 손을 그림 다섯 마디가. 대운하고 세운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그런 걸 복음이라 그래요? 식수, 장상, 연살, 객살, 장상살. 네, 나는. 똑같아요. 자, 삼합의 종류. 삼합. 그치, 인호술. 해묘미 하나 더. 그렇지. 요건 외워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개축이라 그랬나? 그럼 개축년생이에요. 얘는 연으로 봐요. 연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일로도 보고 있는데 다수가 연으로 봐서 저는 연으로 봐요.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태어난 게 그대로 나한테 왔으니까. 얘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태어난 환경이 조상의 환경들하고 비슷하다 해서 연으로 봤고, 최근의 추세는 일로 가지만 일단 둘 다 보면 좋고, 근데 아직은 다수가 연으로 본다. 아니 12신살을 계산할 때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주에. 하나는 연으로 본 거, 하나는 일로 본 거. 위에 있는 게 연, 밑에 있는 게 아마 일일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개축이었어요. 그러면 요 글자를 보는 거예요. 축이 들어가 있는 삼합. 그럼 여기죠. 사유축. 그러면 아까 여기가 자, 축, 얘가 인, 묘, 지, 사, 오, 이, 신유, 술. 내 마디를 잘못 그렸나? 왼손이죠? 응, 왼손이요? 홍수 이게 바뀐 것 같아. 얘가 엄지인데 새끼가 너무 두꺼워. 순간 헷갈렸다. 아유, 얘가 엄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겁, 재, 천, 축은 안 쓰고 다음 칸. 겁재천지, 년. 그래서 년살이 된 거예요. 오가 병오년이 년살.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 임인이라고 해볼게요. 임인이냐? 아이고 글자가 임인이야. 그럼 삼합에 어디에 해당돼요? 요 삼합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인호술. 그러면 마지막 글자부터 세는 거예요. 얘도 사유축에서 축부터 셌잖아요. 글자를. 그럼 인호술이었어. 그럼 술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세야겠죠. 해 자리부터. 그럼 병오년은 거, 재, 천, 지, 년, 월, 망, 장성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선생님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연주가 어떻게 돼요? 연주가 무신이요. 무신. 그러면 무신. 그럼 어디 들어가나 볼까요? 아이고, 신자진을 빼먹었네. 신자진. 어쩐지 12개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진술충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야. 그러면 신자진이죠. 그럼 여기 진,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제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올해 잘 극복하면 위기 극복 능력이 있어서 발복할 수 있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왔어? 그러면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극복하면 선생님은 더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을사. 축 다음부터 그러면 자축 다음 겁재, 천지, 년. 선생님과 똑같이 년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도 뭔가 남한테 더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운이다. 그럼 이럴 때는 내 정신건강 관리해야지. 그래라, 넌 그래라. 부러워할 때 뭐가 그렇게 질투하고 난리야. 그게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엔 조그마한 부분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있으면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차은우 사주 한번 봐볼까요? 차은우 사주랑 이제 대합해서 전 차은우 굉장히 좋아했는데 다들 그녀들이 좀 그래. 그러니까요. 그게 또 사주에 나와요. 없죠. 봤죠. 대용수가 될 것 같은데. 특히 김선우. 김선우 불쌍해. 김선우도 걸렸어. 옛날에도 한번 이제 극복해서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갯마을 차차차였나? 그걸 확 떴는데 이제 나왔는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병원 연애는 웬만해서 잘못한 일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병자라는 게 모든 글자에서 반기는 글자 같거든요. 병화를. 병화를요. 대체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하다못해 물도 위에 해 뜨면 좋다고. 그런데 화가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우적으로 봤었을 때 보통 많이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병화랑 개수. 요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우적으로 잘 맞춰주죠. 왜냐면 봐봐요. 우리가 만물이 자라려면 일단 그래서 조우론을 보면 거의 다 내가 이때 뭐가 필요한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부분 정말 화기가 강한 사주 아니면 대부분은 병화 맞아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병화가 있는데 간목이 있고 을목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극, 상생, 상극으로 봤었을 때 원래는 얘네들이 얘를 생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이 잘하려면 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마 많이 쓰이는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쌤, 어? 화 얘기를 해서 그런데 파? 화. 병화를 얘기해서 그런데 개수가 옆에 있으면 병화 옆에 네. 개수가 있으면 네. 개수를 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해가 못 뜨잖아요. 못 뜬다가 아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병화 옆에 개수라고 하면 얘를 흑운 차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화의 빛이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비도 되지만 먹구름도 되고 구름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안 떠 있어요. 아니 이제 영향을 그러니까 간목이나 을목한테 해가 필요한데 있으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나 뭐 간목이 자라려고 하면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나를 밝혀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비도 줘야 얘가 자라잖아요. 이럴 경우엔 또 긍정적이에요. 위치에 따라서 뭐 요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 이럴 때는 또 달라지죠. 다 봐야 돼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떨어졌으면 더 좋죠. 근데 영향력이 없지는 않아요. 그냥 혼자 떠있는 쨍 하는 태양이랑.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우적으로 수도 부족하고 병화도 화도 필요한데 이렇게 떠있으면 좋은 거예요. 얘도 좋을 수 있죠. 얘한테는 좋죠. 얘한테가 안 좋아서 그러지. 그게 일간이면 내가 일간이면 병화가 일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런 사주가 있어요. 만약에 그래 대부분은 안 좋다라고 하지만 병부 여기에 개수가 떠 있다고 해봐요. 그럼 뭐라고 할까? 개사야. 그럴 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개수가 이 사람을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사주의 이 일간에게는 얘가 필요한 거예요. 약이라고 보나요? 약? 약이라고. 그렇죠. 왜냐면 얘가 나를 약 주는 거죠. 병약론으로 보면 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고 가능성을 다양하게 생각해야 돼요. 딱 이렇게만 놓고선 안 좋네. 그래. 대부분은 안 좋을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어. 그거를 염두에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전통명리를 배웠단 말이죠. 전통명리로 얘기하면 선생님 말 맞아요. 병화 옆에 개수가 떠 있으면 병화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거기다 병화에게 개수는 뭐예요? 육친. 관이네요. 그치, 정관.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식신제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식신제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되게 좋은 쪽. 좋은 쪽? 좋은 쪽. 식신이 편관을 그치.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내가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뼛속까지 유교적 마인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식신제살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고전 명리를 보면, 남편 잡아먹는 년.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티마르게 한다. 아니면, 남편을 조종한다. 이것도 식신제살로 보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발현이 돼서, 관에서 잘못된 일이나 부족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식신제살인데 갑자기 이 식신제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낯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난 식신제살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낀다는 게 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 저처럼 안 좋은 이야기들만 확 배웠으면 이 생각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능성을 열어두면 내가 아는 거에서 다른 케이스구나. 요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파신다면 음양오행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음양오행 그 다음에 육친, 십성 요렇게 들어가요. 12 운성, 이렇게 신살, 12 신살도 있고, 신살, 요렇게까지도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많은 고수분들은 요런 것도 하나의 참고 자료지, 가장 중요한 거는 요렇게 보시더라고요. 요렇게. 이게 언젠가 보여요.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요걸로 그 사람의 그 사주의 감흥? 그런 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거는 그냥 참고지, 이게 주가 되진 않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 개수를 비교도 되지만 저번에 작은 물 이렇게 그쵸? 표현했잖아요. 도랑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어떨 때 이렇게 해석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역학 배우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규칙이 없잖아요. 이때는 구름이야, 이때는 물이야, 그게 없잖아요, 기준이. 근데 기준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얘 공부 자체가 객관식이 아니에요. 얜 주관식이지. 그럼 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풀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선생님, 전 그거 추천해드려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댔거든요. 사주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상담을 하는 위치에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미래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그럴 때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긍정적으로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 좋다 생각해요. 공부를 하면 너무 몰입이 되면 내 일전을 보는 거야. 안 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늘 뭐라 그러더라? 구설수가 있는 날이야. 그러면 선생님, 구설수가 있는 날은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 조심해요. 그래, 말 조심. 그 다음에. 응? 아예 말을 해버리는. 그래, 아예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 내가 만약에 그런 구설수가 있다라는 건 내 일진을 봤잖아. 구설수가 있으면 말 조심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벌어지고 나서 구설수래.
그 성격이 바뀌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나 오늘 나쁜 거 이걸로 떨쳤어.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 그거는 계속 내 자기 수양을 해야 되는 거야. 구설수가 보인다. 이게 어떤 구조를 아까 걸로 해볼게요. 그럼 겁살이 있어. 겁살이에요. 그런데 화가 있네. 그런데 얘가 식상이네. 그럼 구설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합을 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겁살이 있는데 화야 드러냈는데 식상이야 이 말이죠. 이 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진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게 그 간지가 다른 수라든지 다른 게 되면 식상이 자, 그럼 만약에 얘가 화가 아니야. 화는 내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특이한 거예요. 얘가 수로 만약에 벌어지면 뭐겠어요? 수인데 식상이다. 그러면 단톡방 글 쓰는 거 이렇게 문자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생각의 차이 요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에 요렇게 조합을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금으로 해봐. 그럼 이제 괴단성이 나오는 거죠. 안 돼. 막 이런 거. 고집 부리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봐야 너무 좋아요. 사주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한없이 어려운데,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그래요. 겁살 플러스 어떤 저기에 식상이면 식신상관 다 된다는 느낌. 표현. 표현이. 근데 그 표현을 화로 드러내서 표현할 거지, 아니면 이제 그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왜요?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뭐 일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일진 같은 거 잘 안 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날인 거 알면 미리 조심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넘기면 진짜 나한테 칭찬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사주의 격을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 매일매일 그렇게 따지면서 보면 일상생활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자신을 돌아보는 수단으로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구설수가 있으니 그럼 내가 말을 할 때도 이전에는 필터링이 없이 했다면 한 번 더 생각하면 신중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남한테 좀 더 유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게 쌓이다 보면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요. 그렇대요. 그러면 차은우 사주를 한번 볼까 봐요. 차은우 사주가. 아유, 차은우. 있죠. 제가 오늘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보통 신유는 잘생기고 신유보다 이거는 또 물상이에요. 아이, 물상은 해. 자, 얘랑 봐봐요. 누가 더 만약에 신유랑 얘는 신은 될 수 없을까? 그냥 이 두 글자만 봤을 때 지지가 이렇다. 그러면 누가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얘? 얘예요? 쟤는 너무 날카로워 보이는데? 유가 더 잘. 샤프하다. 그치, 얘는 쭉쭉 뻗었죠. 키도 크고. 전역이요? 그러면 저기 있으면 신유 요러면 이제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가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몸매가 얘에 비해 다를 수 있겠죠? 반대로 그래, 그러면 얘 봐요. 신유랑 신미가 있어. 그럼 누가 잘생겼겠어요, 더? 그렇지, 얘가 차은우예요. 신미일주가. 키가 크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고려하면은 내가 태기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은 이쁜 것도 한때?
잘 꾸며야 된다고. 마사지 기계를 계속 사놔서 내가 뭐라 했다니. 선생님도 같이 해요. 선생님도. 아니, 같이 하는 건 같이 하는 건데. 이번에 유튜브 하려고 몰라. 뷰티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사놔니까. 아이들 게 아니라 그때들이라는 돈을 벌어갖고 힘들게 벌어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다 살라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있어. 이게 사주에 천을기인 있어요, 딸? 네, 저도 있어요. 사주에 천을기인 있으면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 근데 그럴 형편이 안 돼. 그럼 내가 알바해서 돈을 모아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는 게 천을기인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고고한 사람. 제 느낌인데요. 그게 고 천억이 좋은 있는데 거 아닌가? 5만 원 그래서 어떻게 건망이면은 자격력이 떨어지겠죠? 그래도 있긴 있어. 있긴 있다. 근데 그거를 자, 그 공이라는 게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비어 있는데 100% 비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력은 있지만 채워져 있는 거에 비해 미비하다. 약간 요래요. 천을기인 있으면 내가 가지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명품 같은 것도 산다면 보편적인 명품이 아니겠죠. 조금 보는 눈이 다르겠죠. 남들이 잘 들고 다니지 않는 명품. 요런 게 요런 성향으로 나타나. 싼 브랜드라도 남들이 안 돼. 요게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냥 기본적인 성향이다. 딸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 그리고 거기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차은우 봐야 될 때. 왜 그거 아세요? 사춘기 자녀들이 반항할 때 학군지와 비학군지 비교. 그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저는 사춘기 자녀가 있어. 막 비학군지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막 중학교 선생님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인정. 자, 비학군지에 사춘기가 와서 반항을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집 나가고 뭐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가출해서 막 이렇게 막 폭력도 하고 뭐 돈도 뜯어내고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학군지 애들은 엄마 미워! 그러고 나갔다가 그래도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얘는 만약에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 얘들은 훔쳐서 타. 아니 자기 용돈 모아서 사. 그럼 착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주를만 보면 안 되는 게 이런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토바이를 갖고 싶은데 얘는 뺐네? 얘는 내가 돈을 모아서 오토바이 사야지 하고서는 자기한테는 나름 반항인 게 오토바이인 거고 달라요. 이미 사주 구성이 달랐던 게 아닐까요? 그것도 있지. 그리고 사주 구성이 다를 수도 있고 사주에서 보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주가 있단 말이죠. 전 그러면은 여기 가라 그래요. 비견 겁재가 많고 그게 나한테 어떠한 비견 겁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저 여기 가라고 그래요. 여기 있으면은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니라 어디 갈지 모르죠? 이런 애들은 그리고 그런 애들은 친구가 만약에 뭐 유학을 가거나 해외를 만약에 그럼 가죠. 그럼 그만큼 어떠한 친구들을 사귀느냐에 따라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주도 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돼요. 애가 중학교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간다고 유학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딸 하나인데 제가 이때까지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직업이 많아요? 애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알 것 같아지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관리를 해야 될 게 어떠한 친구를 사귀는지는, 그러니까 너 누구 만났어가 아니라, 그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 엄마가 애들을 만나는 환경을 조성해 주잖아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학원도 공부 잘하는 애, 봐봐요. 학군지에서 꼴찌 해도 여기선 상위권이에요. 맞죠? 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데도 서울대 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있어요. 자기 규제가 잘 되는, 뭐 관이 잘 발달돼 있어서 내 통제가 너무 잘 돼. 그런 애들은 여기 있어도 꿋꿋하게 올라가요. 술 먹고 보내냐, 애방고 보내냐, 그게 있어요. 그것도 사주 보고서는 이게 있잖아요. 내가 빛나야 되는 사주야. 그래야지 내가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내가 더 잘하는 사주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특목고에 가면 묻혀요. 나보다 살짝 레벨이 특목고에 가도 내가 만약에 저는 아직 고등학교 진학하는 애가 없어서 나 만약에 지금 저희 성남외고가 있으니까 성남외고라고 하면 성남외고가 보다 원래 여기 갈 실력이야. 하지만 살짝 낮춰주면 거기서 1등을 하면 걔는 더 잘해요. 그런데 내가 빛나야 되는데 성남외고에 갔어? 그러면은 졸업했을 때는 성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주를 보면 애가 진학을 할 때 어디 학교에 보내는지. 근데 만약에 비겁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한 애야. 그럼 성남외고 보내도 되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중요하고 그런 환경이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한 번 더 또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버틸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사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활용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차은우. 차은우가 정축까지만 쓰다가 다시 개명. 그 다음에 신문. 영까지. 가보. 어우, 키 커요? 늘씬하겠는데? 네? 키 작아요. 비율이 키는? 좋나 보지. 네? 비율은 괜찮은데 비율. 키는 작아요. 몇 살이에요? 나이가 92년생. 그래서 왜 애들 사주 막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요렇게 사주가 이렇다. 그러면 얘는 요만큼까지 키가 못 클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초기에 성장기 때 잡아주는 거야. 키 크게. 그런 걸 생각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 사주 보지 말라는 것보다 말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은 얘를, 왜냐면은 또 신금이잖아. 그럼 내가 더 빛나고 싶은데 이것보다 요거지.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년생은 어떻게 잡아야 돼? 신유년생? 이런 애라면 얘보다 성장기 때 잘 먹이고 성장 주사를 맺히고 조금 더 키가 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다고요. 성장하고 뇌리는 많이 아파. 유전자가 있었네. 그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모든 게 다 유전자. 얘보다 키 크게 하려면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요렇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대운이 28등 경험인가? 38등 기회. 우리 6층부터 할게요. 신입니다. 그러면 자, 미토부터 편인, 묘목, 현재, 오케이, 축토, 그것도 편제가 되나요?
거꾸로가 편인 아니면 정인인데 편인가? 제가 더 공부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 숫자가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는 한 번에 안 나온 게 지금 맞아요? 당연히 그러죠. 편인. 맞았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우와. 관. 마이너스니까 그것도 편관. 그렇지. 어? 맞죠. 맞아. 하긴 정제. 그치. 십신. 그렇지. 편관. 그렇지. 편관.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월지가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재성을 추구하는 환경이에요. 그럼 이제 대운 볼게요. 경금, 육친. 저는 나랑 같은 건데 반대. 겁제. 그치, 겁재. 얘는 일편인 것 같아. 플러스 자꾸 잠깐 아니야. 나도 식신 맞아. 맞아요. 자, 일단 겁재와 식신의 운이다. 그리고 얘가 재산을 탈세한 게 24년부터더라고요. 24년이 갑진. 25년이 을사. 26년이 병호. 그럼 요때 볼게요. 갑이 뭐예요? 커피 전 그치. 진토. 병인. 그 의사. 물은 현재 을은 편재. 사는. 정관 그치. 정관. 그럼 병화는? 정관. 정관. 편관. 자,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 얘는 재성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왜냐? 걔가 겉으로 봤을 때 막 돈을 막 벌려고 막 하지, 게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편재가 뭐로 떴어요, 천간에? 간목은 뭐예요? 정제야. 그러니까 편재적 성향이 드러난 게 아니라 정제적 성향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조금 더 긍정적이겠죠? 거기다 얘 보면은 사주에 보면은 해묘미 해서 삼합을 이루고 있죠? 목이죠? 목은 또 뭐예요? 돈이죠. 그러면 얘는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속으로 알고 보니 돈 욕심이 있는 상태죠. 거기다 지금 이렇게 인성이 옆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 재성이 제극인이라고도 하고 탐재괴인 재물을 탐한다. 네.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때부터 해봤죠. 24년. 이때도 탐재 개인이죠. 이때부터 돈 욕심이 슬금슬금 이렇게 발현이 된 거예요. 근데 왜 26년에 드러났냐? 마음이 아파서. 관이에요.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정신아. 그럼 뭐가 돼? 수면 그게 뭐예요? 활동. 식신 상관이죠? 그럼 이제 드러나겠죠? 표출이 되는 거예요. 바, 좌우충.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때까지는 숨길 수 있었지만 병원년 자체가 그런데 좌우충도 했는데 이게 바로 관인이 내 직업이 되겠죠? 내가 표현해서 벌어먹고 싶은 웃고 있는 관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오늘 한 12신살 한번 해볼까 봐요. 12신살 돌려볼게요. 그래서 관상보다 사주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죠? 요게 보이니까 12신살 한번 해봐요. 우리 면지로 봐야 되니까 축이네.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얘 삼합. 얘 축의 삼합이 뭐예요? 사유축. 그러면 임부터 시작이죠? 그럼 여기 그러면 묘부터 붙여볼까 봐요. 그러면 묘는 겁. 그 다음 거 뭐예요? 제살. 그렇죠. 그러면 제살. 그 다음에 오. 사오니? 아니 얘는 무슨 살? 12신살로 돌려봐요. 연살. 그럼 미는 월살이죠? 아까 말했던 게 차면 기울어요. 월살. 화개살. 그러면 얘도 한번 볼까요? 그럼 자는 자, 대운. 저걸로 12신살이요? 응. 그렇지, 육회살. 일단 육회살이 있다. 조심해야 되는 때다. 병원년 오. 얘도 연살. 얘는 저는 이걸로 보여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기도 했고 제극인 상태에 이게 과했죠. 오가. 신이 나오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뭐 이제 잘 풀리지 않을까? 그나마 천을기인이 들어왔으면 그러면은 지금은 당분간 못 나와도 뭐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에 있는 게 지금은 예. 아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조기 복귀를 하든지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들이 조금 잠잠해져서 다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을 수도 하지만 너무 드러난 게 많아서 최고의 변호사를 쓴다는. 최고의 근데 뭐 장어집 얘기도 나오고 뭔가 숨겨놓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가 조사 세무 조사 자국이라고 제일 막강한 데래요. 그래서 거기 걸려들면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200억 추징금이 나올 정도로 몰랐을까? 그건 모르는 게 아니지. 했는데 한 번에 그렇지 않대요. 계속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서 이제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이렇게 법이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렇게 실사까지 나갈지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몇 번 뒤를 줬는데 안 들은 거지. 정권이 바뀌고 요렇게도 원진 기문 붙었죠? 원진은 뭐예요? 쌍주? 살. 원진 기문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도 있고 이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얘는 추고 원진 기문이라서. 그러니까 다른 글자에 축이 또 있다면 그 자리에 또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한해운으로 봤었을 때 초기에 이랬지만 오화가
천을기인인데 말 쪽에 있죠? 그럼 연운으로 봤을 때 연말에는 사람을 복귀할 수도 있겠다. 지금 원진 기문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풀릴 가능성이 높게 됐어요. 여기가 지금 일단 여기까지 이제 자숙하고 군대에서 뭐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요땐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연운으로 볼 때. 그러면 3333 대충 대략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특강이 있어요. 부자사주. 그거 잘 사주 보고서는 어떤 운에 이 글자가 오는지 내가 없더라도 사주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단식으로 재가 있다 하면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풀다 보니까 내가 책임이었던 제가 책임감은 관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쟤는 내가 어떻게든 해서 끝마무리를 짓는 그런 추진력일 수도 있는데 책임감 관 쪽이에요. 아니 돈만 맨날 너는 뭐예요?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자 우리가 식신육이면 승재간이라고 식신이 있으면 좋댔잖아요. 그럼 먹을 복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자급자족하는 것도 식신인 거예요. 근데 그걸 돈 벌려면 식신생재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걸로 내 가게를 차리고 싶어? 그러면 재생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고 싶네? 그럼 관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것보다 그게 대신 이제 사주에 어떤 운이 오면 그러면 내가 식신생재일 때는 이거 팔으면 되겠다가 되는 거고